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책과 돈의 흐름이 만드는 서울과 지방 아파트 가격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지방 아파트 관련 내용을 했더니, 조회수도 꽤 나왔고, 구독자분들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거는 당장 사라, 이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제 관점은 올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지켜보고 하반기도 분위기 봐서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 매수에 나서거나 하는 걸 판단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뭐 제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다만 지금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거는 관심입니다. 관심. 관심이 있어야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고 좋은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지방도 관심을 가지면 나쁘지 않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거는 간단하죠. 자기가 관심 있는 단지라든가 동네 등의 시세 같은 거 계속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방에 대한 인식이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한 18년 정도 살다가 지금 지방에 내려온 지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서울에서는 지방을 생각할 때 낙후됐다. 뭐 인구가 줄어든다. 뭐 투자로 매력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방에 이제 한 15년 정도 살고 있는데 저는 다시 서울 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정말 뭐 초단위, 분단위로 시간 계산하면서 막 살아야 되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전 지방 와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활에 대한 만족이고요. 우리는 이제 이 영상의 주제인 투자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죠. 투자를 생각해 보면 투자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돈입니다. 돈인데 이 돈이라는 건 꼭 서울에서 벌어야 되는가? 서울에 투자를 해서 꼭 수익이 나야 되는가? 이건 아니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 투자해서 돈이 벌어졌다, 플러스가 되었다면 그건 성공한 투자인 거죠.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수익률이죠. 수익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만큼 올랐는데 지방은 조금 덜 올랐다. 뭐 이런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투자라는 거는 목적이 돈이고 그 돈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서울이건 지방이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서울로도 갔다가 지방으로도 왔다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요즘 슬슬 나오는 이제 다주택 중과세 완화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지방이 올라갈 수도 이제 올라갈 그런 상황이 이제 오고 있다. 점점 오고 있다. 요 내용을 말씀드렸던 건데 영상에 제가 좀 실수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긴 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일반적으로 하락기라고 합니다. 사실 이 시대의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암울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막 기억나는 거는 인천의 일가족 분들이 이제 좀 생을 마감하신 그런 일도 있었고 상당히 암울한 뉴스들이 많았죠. 요런 하락기 시절인데 하락기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 이렇게 떨어진다고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락기건 상승기건 오르고 내리고는 하죠. 근데 하락기라고 하는 거는 올라갈 때는 이만큼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 이만큼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하락이 되는 거죠. 반대로 상승기여도 하락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만큼 올라가면 상승기입니다.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세 상승이라는 말을 하죠. 대세 상승은 연도로 보면은 2014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까지 뭐 지방에 따라서는 22년까지도 가죠. 근데 여튼 요 시점에 보면은 이제 떨어지는 게 거의 없고 그냥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하락기 시절에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과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요, 이제 KB 부동산 아시죠? 많이들 좀 관심 있으면 보실 텐데, KB 부동산의 자료에 가보면, 뭐, 월간 부동산 가격 동향도 있고, 뭐, 주간도 있는데, 이건 주간입니다. 주간 가격 동향 보고서인데, 지수인데, 이걸 보시면은 이제 아까 2009년에 이제 지방이 너무 이제, 안 좋았죠. 현재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미분양이 폭증을 하고 건설사들이 줄 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지방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뭐 서울 사람만 사람이냐 지방은 뭐 다 죽게 놔두냐 막 이런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던 때였죠. 요 시점에 이제 2009년에 이제 이런 대책들이 나옵니다. 다주택 중과세 완화를 하고 양도세 한시적 면제 그리고 취득세 감면 등등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요게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바로 1년이 지난 2010년에 보면 요거는 제가 그냥 뭐 어떤 특정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제 2월 달을 그냥 기준으로 했습니다. 2월의 첫째 주 정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2010년에 보면은 수도권은 이제 보합세에 좀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은 상승을 시작을 하죠. 보면은 서울은 이제 상승률이 0.1, 0.2, 0.0 이렇게 거의 이제 보합세에 가까워지고 지방은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플러스로 0.9, 1.1, 0.5 이렇게 전월 대비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옵니다. 여기 이제 종합적인 레포트에 보면은 부산과 대전 등 지방 광역시의 상승세가 지속되고라고 되어 있죠. 이미 2009년에 대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미분양이 이만큼 있던 게 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고 이게 이제 소멸이 되고 나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2009년에서 대책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거친 거죠. 안 팔리던 물건들이 점점 팔려서 이제 시중에 물건을 살 게 많이 줄어들고 나니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2010년 초반 2월에는 이제 2009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막 올라갔던 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서울의 강남이 매수 심리가 다소 주춤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2011년도를 한번 보면요. 아까 2010년도 어땠죠? 서울은 약간 주춤해지기 시작했고 지방은 올라가고 있었죠. 지속적으로. 자, 지방은 2011년도에 급등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방은 계속 올라요. 뭐 광역시는 1.7%, 뭐 경기 기타 지방 1.6%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서울은 어떠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제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집은 다른 투자 상품과 다르게 안 좋은 상황에서 그냥 살면 됩니다. 거주하면 되죠. 혹은 세를 주면 됩니다. 그럼 버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다른 것처럼 가격이 떨어진다고 할 때 내가 버티자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버티자라는 생각이었죠. 좀 안 좋네. 하지만 그냥 버티자. 그래서 이제 침체기가 있는 거고요. 침체기에 이제 거래가 잘 안 되고 가격만 이제 높고 요즘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가는 좀 높은데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안 팔리는데 이렇게 가격만 높게 불러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가격을 낮추지는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심리적 마지노선 때문에.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지역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라고 되어 있죠. 지방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2009년에서 2013년까지는 어떤 시기죠? 침체기입니다. 침체기. 하락기고 이때 이제 뭐 부동산은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 보면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 같은 경우는 강세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2년도를 한번 보면요. 똑같이 2월이에요. 아까도 다 2월이고. 자, 지방은 2009년 정책 이후로 오르기 시작해서 2010년, 2011년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영원한 상승은 없다는 얘기 알죠? 영원한 하락도 없지만 영원한 상승도 없습니다. 지방이라는 시장에 이제 약 거의 3년 가까이 상승만 지속하고 나니 이제 지방도 서울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서울이 아까 뭐였죠? 계속 올라가다가 정책이 나와서 그러니까 아까 정책에서 나왔던
다주택 중과라든가 취득세 감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니까 서울에 있던 돈들이 지방도 투자를 할 만해. 지방 가면은 세금도 깎아준대. 그래서 지방으로 옮겨가죠. 이렇게 지방으로 옮겨가니까 지방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대신 서울은 그 돈이 빠져나가서 침체기를 겪기 시작했죠. 그렇죠. 근데 서울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계속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내가 급전이 필요한데 이 가격만을 고수할 수 없어 라는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서울은 이제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5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죠.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서울처럼 0.4, 0.1, 0. 마이너스 0.1 이런 식으로 혼주세는 있지만 이제 버티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좀 느낌이 오시나요? 돈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중과세를 하면은 그 돈이 현재처럼 서울로 몰리죠. 서울에서도 좋은 동네에 많이 몰립니다. 이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똘똘한 한 채고 양극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모였다가 이 규제가 사라지니까 이 돈들이 다시 지방으로 가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의 수익의 구조에서 보면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저점 가격이 떨어진 시점에서 이만큼을 먹는 거는 어느 정도 원래 시세가 여기였다면 지금 가격이 여기다. 이만큼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원래 시세까지만 복구가 되더라도 이만큼의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거를 보통 저는 안전마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안전마진인데 또 다른 그 수익 추구형은 이게 과거와 현재 시세인데 여기서 앞으로 이만큼 더 오를 거야 라는 이제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하는 수익 추구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봐야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안전마진이 바로 지방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이랑 비슷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이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부 지역은 10년 전 가격이고요. 5년 전 가격 이런 거는 널렸습니다. 정말 지천에 널렸거든요. 자, 그러면 한참 좋았던 2021년, 2022년에 이 정도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5년 전, 10년 전 가격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규제가 사라진다면 돈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이 최고점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만큼만 회복을 해도 이만큼의 안전마진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투자자의 돈들이 움직이는 시점이 된다는 거죠. 다만 이 정도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정고점에 가까워지거나 조금 넘어서는 시점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2012년도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도 보합세에 진입을 했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이제 하락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2013년을 보면은 2013년은 이제 여기는 21주 연속 보합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서울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수도권도 역시 계속 마이너스를 찍고 있고 지방도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우린 역사를 아니까요. 2013년이 이제 하락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전체가 다 하락세에 완연하게 접어든 시점이었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좋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계속 같은 얘기긴 하지만 돈의 흐름을 놓고 보면 자, 이 돈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기준 가격이라고 해볼까요? 떨어지기 전 가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원래 가격보다 이만큼이 떨어져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혹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상황이죠. 이게 서울이면. 그럼 이 돈이 서울에 있다가 여기서 앞으로 안전마진, 떨어진 만큼의 갭만 먹는 거를 안전마진이라고 보면 눈에 보이는 안전마진을 추구할 것이냐, 앞으로 여기서 더 올라갈 걸 추구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기로가 생길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투자는 또 하나의 생리가 손실이 나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손해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마진 쪽으로 돈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갔고 지방에서 이 바닥이 올라와서 전 고점이랑 비슷한 시점이 오니 이 돈이 빠져서 이제 대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대기라는 거는 현재랑 비슷합니다.
지금 역대 최고 M2 자금이 지금 유동성이 지금 풀려 있고, 이게 전부 어딘가에 투자가 안 되고 지금 다 들고 있죠. 자산가들이 지금 어디 투자할까 고민하면서 채권 사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자 따먹으려고. 자, 이런 자금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변화하는 시점, 규제가 풀린다거나 혹은 시장 상황이 변했을 때 어딘가로 몰려가겠죠. 하지만 이제 2013년은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대기 자금들이 그냥 현재처럼 모여 있고 투자가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을 보면 이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20주 연속 상승이라고 되어 있죠. 2013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하락기가 끝나고. 자,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 추이 봐도 뭐 눈으로만 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때부터는 이제 뭐 알다시피 7년 상승, 뭐 길게 보면은 8년 상승이죠. 우리가 2021년, 2022년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2009년부터 보면은 2009년부터 13년까지 약 한 4년 정도 하락을 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리고 2014년부터 21년 정도까지 한 7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기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조회수가 나오고 하니까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 혹시 지금 당장 구입하세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라는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을 만든 거고요. 부동산은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겁잖아요. 가격이 무겁기 때문에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빨리 움직이지는 않고요. 상승기가 한번 왔다, 동네가. 그러면 최소 한 2년 정도는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한 2년 걸리고 떨어지는데 한 2년 걸리고 뭐 요런 식의 흐름이 좀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은 돈이 서울 쪽은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 떠난 버스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제는 이제 지방으로 조금 움직일 만한 정책적인 게 받쳐지면 가능한 좀 시점이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도 2번 연속으로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구입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관심을 가져도 좋다. 관심을 가지고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요. 세종, 뭐 대구, 울산도 많이 떨어졌죠. 뭐 이런 지역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가까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매수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관심을 이제 좀 가져보시면서 기회가 왔을 때 좀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무래도 좀 길어지게 됐는데요. 이제 미흡한 영상인데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그리고 또 댓글도 남겨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